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가요? 네. 오늘로서 좌선법을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네. 그동안 우리 교도님들 좌선법 길게 지금 들으셨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또 언제 이 좌선법을 들으실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일단은 좌선법에 대한 본문을 함께 쭉 봉독을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66쪽 맨 아래쪽에 4 단전주의 필요, 이 부분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4 단전주의 필요.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양득하는 법이니라. 간화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간화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 다 아시겠죠? 뭐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실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덧붙일 것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단전주의 필요를 보면은 단락이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단락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뭉퉁뭉퉁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전주의 필요는 오늘 하루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 통례이니,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을 일경에 주한다는 게 뭐예요? 한 곳에 집중한다는 거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것이 통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선한다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보통 그렇게 선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어떠한 특정한 한 경계에 주해 가지고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선할 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일경에 주하는데, 원불교는 그 일경이 어디죠? 일경이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은 이론상이라고 나오시는데 여기 이제 제목이 단전주의 필요니까 단전에 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경에 주하는데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디예요? 단전이에요. 단전이라는 곳, 그곳에 주하는 걸 일경에 주한다 이래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주하는 곳이 선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 명상 단체나 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수행한다고 할 때 주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하는 방식이 온불교는 이제 단전을 주처로 삼아요. 결국 단전을 주처로 삼지만 단전에서 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단전에 묶어 놓는 거죠? 단전을 통해서 단전을 바라보는 그 주하는 그 당처를 드러내는 게 원불교 선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말뚝을 단전으로 택한 거예요. 말뚝을. 그죠? 말뚝이 단전입니다. 말뚝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말뚝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 대종사님은 그 말뚝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그게 가장 합리적이니까 그랬어요. 그걸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자, 단전 말고 또 어디에 주하죠? 우리는 이제 하단전인데 중단전도 있죠, 명치 쪽에. 상단전은 이제 미간이 상단전이에요. 자, 여기에도 주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결과는 똑같아요. 어디에 주하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주하는 데가 어떤 주하는 게 있냐면, 소리에 주하기도 하죠, 소리에.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이제 우리 명상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 있죠. 새소리, 시냇물 쫄쫄쫄 흐르는 소리, 또는 낙엽 밟는 소리, 또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음악, 명상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명상 메시지 있죠? 그 좋은 말들 있죠? 그걸 통해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을 바라보세요. 이러면서 왜 명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벽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그 점에다가 집중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갖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떠올려서 그 생각을 버려요.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소리로 하는 명상 아세요?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진동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떨림이 와요. 떨림이 오면 그 떨림에 집중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눈을 감고 있으면 요 미간 쪽에서 빛이 보여요. 빛이 보이는데 그 빛에 집중하는 것도 있어요. 빛에. 그러면 이제 빛이 색깔이 이제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무지개 빛깔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빛에 집중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주처의 종류를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요 손을 이렇게 귀에다 해보실래요? 소리 들려요? 바닷소리 들려요? 예. 이렇게 해서 집중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안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명 소리가 들려요. 잉 하는 이명이 들릴 거예요. 지금 안 들리시나요? 예. 이게 안 들리면 이제 요 선은 못 한다 그래요. 이게 들려야 이제 요 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구가 움직이는, 이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랍니다. 이게 나는 소리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걸어갈 때는 어디에 집중하죠? 발바닥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백회에 집중하기도 하고. 자, 제가 이런 다양한 집중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집중의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얻냐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일체감을 느끼고 몇 가지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을 해요. 그렇겠죠? 예. 다양한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체험들을 깨달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른 체험이 있을 뿐이에요. 다른 체험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각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체험이 다를 뿐이지, 그 수많은 체험은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고 해도 깨달음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중요시하고 그 체험이 결과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만 잡다한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행위들입니다. 대종사님은 이 사실을 아실까 모르실까? 대종사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단전 하나로 정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00회에다가 집중을 했을 때 깨달음이 다른 깨달음이 있어. 뭔가. 단전에 할 때 깨달음이 다르고 중단전에 할 때는 뭔가 다른 깨달음이 있고 소리 명상을 하면 뭔가 다른 깨달음이 있고 뭔가 다른 깨달음이 있어. 피부 호흡을 할 때는 다른 깨달음이 있어. 소주천, 대주천을 하면 뭔가 다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 대종사님이 여기에 그런 말을 하나도 안 써놨어요? 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깨달음은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행위들은 하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과 모든 체험들은 이 하나의 깨달음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방법에. 그러나 이 하나의 깨달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모든 체험들은 그냥 체험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대종사님은 지금 요걸 알아요. 지금 대종사님은 이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있는 수많은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게 전부 다 옛날 방식이거든요. 옛날 방식. 그런 것 갖고 혹한 과학적인 어떠한 이런 사고가 없었을 때, 또 깨달음이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된 이렇게 정법이 나타나기 이전의 사유들. 정말 원불교적인 태도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주천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단전이라는 것도 하나의 주처죠. 주처입니다. 그러므로 단전에서 뭐가 나온다고 단전 호흡을 해가지고 생기는 수많은 체험들이 깨달음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거기 깨달음을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체험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대종사께서는 단전을 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하는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실로 많다고 얘기하죠. 네. 마음을 머리나 외경이 그 실로 많다는 건 대종사님이 실로 많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금 좌선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잘 반조하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원불교에서 원불교 좌선법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명상 수입하고 자꾸 다른 데는 선법 갖다 쓰는데 그 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 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안 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 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려서 안정을 쉽게 얻는다. 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단전으로 정한 이유는 단전으로 정하면 생각이 어떤다는 거예요? 동하지 잘 더 안 동한다는 거예요. 단전으로 해보니까 단전은 생각도 잘 안 동하고 기운도 잘 동하지 기운도 잘 내리게 돼서 가장 합리적 주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말뚝이 단전이라고 보신 거예요. 대종사님 볼 때는. 대종사님은 단전을 통해서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단전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단전이 가장 합리적 말뚝이라서 선택한 거라고요.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잘 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중단전에 집중을 한다. 예를 들면 중단전에서 열리면 무슨 감성이 터져 나온대요. 뭐 자비가 나온다고 그러고 여기가 터지냐면 직관이 터져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비가 됐든 직관이 됐든 그 깨달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의 체험에 불과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중단전에 집중을 했으면 중단전을 집중하고 있는 그 당체, 그 진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게 중단전에 집중한 본래 목적이겠죠. 단전에 우리가 하단전에 집중한다고 해도 하단전에 집중하고 있는 그 당처, 그 자리가 뭐예요? 참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저를 보는 자리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전을 집중할 때도 단전을 보는 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단전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이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거 보는 놈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여기에다가 마음을 묶어놓고 잡념 없는 자리가 드러나면 자, 그 자리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요걸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단전은 이 지금 연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단전을 대종사께서 정한 것은 마음이 잘 동하지 않고 기운이 잘 내리는 가장 합리적 선택이 단전이었다. 대종사님이.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리되시나요? 정리되시죠? 자, 요즘 수많은 수행 방법론이 예를 들면 인도에 있었던 것이 미국으로 서양으로 건너가 가지고 서양에서 그것이 상품화 돼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그게 다시 이제 막 한국으로 막 들어오죠. 그게 명상이죠, 명상. 그 명상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명상 그러면 사진들이 막 뜹니다. 그럼 어떤 사진들이 떠요? 서양 여자가 자연 속에서 딱 좌선하고 앉아 있는 사진들이 많이 뜹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현재 한국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명상의 모습이에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죠. 뭔가 깊이 뭔가 내면에 뭔가 체험이 있는 것처럼 웃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아무리 좋은 체험이라도, 아무리 행복한 체험이라도, 아무리 편안한 체험이라도, 아무리 좋은 체험이라도 그것은 다 체험이요. 다 체험이라고요. 다 대상의식이라고, 대상의식. 의식 자체가 아니에요. 의식이 인지하는 대상이라고, 전부 다. 수행이 추구하는 것은 대상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의식하는 본래 순수의식을 찾는 것.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뭐하다 이렇게 다 얘기해봐야 그것은 요 볼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하고 안정감을 원하고 뭔가 멋진 어떤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잖아요. 그럼 그걸 주고 돈을 받아요. 명상시키고 그걸 줘요. 명상을 통해서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게 명상산업이에요. 명상산업. 지금 우리 주변에 돌고 있는 다 모든 게 돈 벌기 위한 방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사람들이 원하질 않아요. 그건 행복도 아니니까.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행복 쫓지 말라고. 적어도 원불교 와서 공부하시려면. 행복은 딴 데 가면 많아요. 명상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을 주는데요. 예, 눈 감고 한번 웃어보세요. 막 메시지 들으면서 따라 해보세요. 그냥 행복이 막 넘쳐나지.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고. 깨달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말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하나의 상품화된 거예요. 진짜 명상으로 가기 위한, 진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들.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 체험을 시켜주고 수많은 체험들을 시켜주고 돈을 버는 거예요. 상업성 명상이란 말이에요. 상업적 명상. 원불교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원불교는 오리지널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보고 아름답게 포장된 욕망의 대체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름답게 포장된 인간 욕망의 또 다른 대체물. 이걸 명상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상품화로. 편안한 감정을 제공해 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게 다 상품화된 거예요. 그게 서양을 걸쳐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묘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묘한 법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보편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단전을 택한 이 합리적 이유는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부연 설명. 단전주에 대한 부연 설명. 단전주가 좋은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좌선에만 기묘할 뿐이 아니라 뭐에도 기묘하다는 거예요? 위생상으로도. 그때 위생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깨끗하다 이런 위생이 아니고 건강상으로 좋다는 거예요. 건강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정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깨달음의 도구로만 좋은 게 아니라 뭘로도 좋다?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단전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목이 단전주의 필요라고 돼 있잖아요. 단전주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선정상으로도 좋고 위생상으로도 좋으니까 단전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단전주의 필요라고 된 제목이. 그러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려면 할 때 그 옥지가 뭐죠? 옥지? 옥지가 여기 침샘을 말하는 거예요. 침샘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돼요. 수화는 수기운과 불기운, 수기운과 불기운이 잘 조화돼서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요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진다는 것은 어디에 나온 얘기죠? 좌선의 공덕에 나온 얘기죠. 근데 제가 좌선의 공덕 해석할 때는 단전 심단 중심으로 해석했지 기단 중심으로 해석 안 했죠. 제가 그 얘기를 좀 끝나고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기가 충실해진다는데 원기는 뭐죠? 원기? 몸과 마음의 그 활동성을 원기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준활해지며 몸과 마음이 활발해진다 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기가 충실해진다는 말은 활동성이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원기라는 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활동성이 좋아진다. 몸도 상쾌하고 활발해지고, 몸도 상쾌하고 활발해지고, 마음도 어때요? 상쾌해지고, 정신도. 그 말입니다. 그게 원기가 충실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단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단? 마음이 뭉친 자리가 뭐예요? 심단.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청정한 자리가 뭉쳐졌다, 청정한 자리가 드러난 걸 심단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마음이 뭉쳐진 상태가 어때요? 잡념 없이 마음이 딱 멈춰졌을 때가 뭉쳐진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딱 멈춰졌을 때, 정할 때 이게 뭉쳐진 거예요. 뭉쳐지니까 뭐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심단이라고 할 때는 이론상 자리가 탄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경지가, 잡념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진성의 마음이 견고하게 탄탄해진다. 이게 심단이란 말이에요. 이 정리되시죠?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수명을 안보한다는 게 어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 산다는 얘기지 뭐. 편안하게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수명을 안보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몸도 좋아지고, 몸 좋아지니까 오래 살겠죠. 건강해지고 수화의 기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좋아진다는 건 어때요? 마음의 불생불멸한 자리가, 마음에 생멸 없는 그 자리가, 마음에 생멸 없는 그 자리가 심단자리 아닙니까? 심단이 드러나면 마음이 불생불멸이잖아요. 그래서 또 수명을 안보한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더라도 대종사님은 단전을 선택한, 단전이 필요한 이유는 반드시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일거양득이다 이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신 거예요.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 일거양득. 다시 말해서 합리적 선택, 가장 합리적 선택, 과학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좌선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전에는 연불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연불의 공덕과 좌선의 공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경전에 연불의 공덕과 좌선의 공덕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연불의 공덕
그러면 좌선의 공덕이 연불의 공덕이니까 연불법을 설명하면서 연불의 공덕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면 연불의 공덕을 설명하면서 얼굴이 번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진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선법을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진다고 하는 그 조목은 우리가 단전주를 잘해가지고 단전의 호흡이 기가 잘 돼가지고 수화의 이게 조화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진다. 요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건 좌선에만 국한된 거잖아요. 연불에서는 단전이 있어요, 없어요? 연불에서는 단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연불의 공덕과 좌선의 공덕이 같는데 연불과 좌선의 공통점은 뭐예요? 연불은 어때요? 염불 말 그대로, 그죠? 부처를 염하는 거, 이걸 통해서도 좌선의 공덕과 똑같은 게 드러나야 되고, 좌선 그 선을 통해서도 연불의 공덕과 똑같은 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거기서의 공통점은 이론상뿐이에요. 이론상뿐이라고요. 단전이 공통점이 아니에요. 단전은 연불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좌선의 공덕은 단전의 관점이 들어가서 해석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 돼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도 등장하는 단전주의 공덕에서 등장하는 이 문장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기단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 나온 그대로. 그러니까 말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석할 필요는, 일관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좌선의 공덕에서는 신단 중심으로 해석하시고, 이 단전주의 필요에 의해서는 기단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문제 있으세요? 문제 있으신가요? 문제 있으면 질문하세요. 틀렸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 자, 제가 이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나? 이해가 되신 거 맞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좌선의 공덕에서 등장하는 것은 연불법과 연동해서 이해해야 하므로 진성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고, 단전주의 필요에 등장하는 것은 수화가 잘 조절된 몸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굳이 말이 같다고 한 가지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 우리가 그 원불교 좌선법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원불교 좌선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불교는 단전주다. 단전주선이다. 원불교는 단전주선이라서 독창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른 생각. 제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따르시고요. 아니면 버리세요. 아니면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요, 원불교선을 단전주선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선은 그냥 원불교선이지 단전주선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전주선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정전에 단전주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까? 단전의 필요라는 말이 등장하고 단전은 드러나지만 단전주선, 이게 원불교 선이라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는 않아요. 단전이 필요하다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원불교 선은 원불교 선은 도대체 그러면 독창성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불교 선의 독창성은 원불교 선은 간결하고 분명하고 빠르고 그래서 결과가 확실하다. 이게 원불교선이다. 그게 원불교선의 독창성이라면 독창성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의 선들은 어땠냐? 과거의 선은 복잡하죠. 실제가 드러나질 않죠. 판타지적인 요소,
그리고 체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고 나면 알맹이 얼마 되질 않아요. 실제로 오리지널 원불교는 정말 분량이 적지만 완전히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여기다 뭘 더 보태는 게 어색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다 뭘 집어넣고 뭘 불리고 하면 그건 대종사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뭐 예화를 잘 안 듣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유튜브 화면에 그 재미있는 주제의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걸 봤는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중국 전통 무술은 실전성이 없다. 실전성이 없다. 중국의 전통 무술은 실전성이 없다.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 나서 그것과 연관된 영상을 여러 개를 봤어요. 여러 개를 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전통 무술을 누가 비판했냐 그러면 현대 격투기를 MMA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연마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같은 나라를 비판하는 거예요. 중국의 전통 무술은 실전성이 없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수많은 이제 중국이 얼마나 전통 무술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까? 그리고 전통 무술의 종류도 엄청 많아요. 중국 셀 수 없이 많아요. 전통 무술의 종류가. 그리고 그 무술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화려합니다. 기술도 엄청 다양하고. 근데 이 현대 격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역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거.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그걸 단련하면 그냥 이겨요. 그리고 거기에는 복잡한 행위들이 있어요? 복잡한 게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현대 격투기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라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요. 그냥. 자, 단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냥 얘가 존재하는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거. 이거에 특화된 현대 격투기가 있고 화려하고 역사와 전통을 겸비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닦고 있는, 연마하고 있는 이 중국 전통 무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까니까, 중국 전통 무술 까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투를 신청합니다. 고수가. 핫바리 말고, 핫바리들 말고, 엄청나게 연마를 많이 한 고수가 결투 신청을 해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게임도 안 돼, 게임도. 몇 초 만에 다 그냥 끝나요. 몇 초 만에. 해볼 수도 없어요, 해볼 수도 없어. 그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 수십 년씩 해가지고 그냥 몇 방에 끝나요. 그리고 또 딴 사람들이 도전해. 딴 사람 또 도전해. 하면 어떨 거예요? 안 돼. 몇 방이면 끝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불교 선법이 뭐냐는 거예요. 원불교 선법은 현대 격투기야. 내가 볼 때. 비교하자면 굳이. 그래서 단순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실질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수도 없이 화려했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그 선법은 뭐예요? 중국 전통 무술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막상 까놓고 보면 알맹이가 없어. 막상 까놓고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화려하고 멋지고 그냥 그런 미사역으로 꽉 차 있죠. 그런 체험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붙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원불교 선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원불교 선의 본질을 몰라요. 이게 원불교 선이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미래적 선법인지를 원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몰라.
그래갖고 자꾸 원불교가 양이 부족하고 뭐가 없고 전통성이 없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싹 가져와가지고 접목해서 뭔가 해석하려고 그래, 이걸.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행위를 안 해야 돼요. 그건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원불교 선법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오염시키는 행위예요. 실제로 원불교 선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짓은 못해. 대종사님이 얼마나 제대로 밝혀놨는 줄 안다고요. 원불교는 원불교 수행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인생효도 이렇게 얘기하죠. 삼학팔조를 이야기할 때, 원불교 삼학팔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 원불교 선법은 뭐예요?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 잡다한 체험과 판타지에 기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선법이 이렇게 간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간략한 것도 아니에요. 말 많아요, 안에도. 예. 지금 제가 설명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불교 선법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것은 단전주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원불교 선법 자체가 그냥 미래 시대에 맞춰져 있는 제대로 된 선법이라서 그 자체로 독창적인 거예요. 그 자체로. 원불교 선법에는 뭘 가감하고 옛날에 없던 걸 만들고 이래서 독창적인 게 아니고요. 쓰잘데없는 걸 다 빼고 오리지널만 딱 뭉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독창적인 거라고요. 단전이 존재해서 독창적인 게 아니고. 원불교 좌선법의 핵심 주제는 단전이 아니고 진성이란 말입니다. 진성.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드네요. 간화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단전주 선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해서 비난을 한다 그럽니다. 자, 보세요. 자, 단전주 선을 하고 있으면 그냥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게 묵조선 비슷하게 보입니다. 묵조선 비슷하게 묵묵하게 잡념 없는 상태를 관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만 그때만 부처다 이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활동하고 생각하는 순간 부처 잊어버려요. 저는 묵조선하고 원불교선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불교선은 묵조선에 가깝다.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멍멍이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묵조선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원불교는요 성성한 거예요. 적적한 것만 추구하지 않아요. 성성합니다. 그 자리 털고 딱 일어나도 깨지지 않아요. 원불교선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만 드러나는 선은 그거는 원불교선이 아닙니다. 무지선으로 못 건너가요. 원불교 좌선은 반드시 무지선하고 연관돼야 돼요. 원불교 좌선법에서 드러났던 그 경지가 무지선으로 옮겨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원불교선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는 게 지난번에 무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무기라는 게 뭐예요? 기록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잠잤을 때 무기예요.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잠만 자다 꿈만 꾸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상태는 뭐예요? 잡념 끓이는 상태란 말입니다. 잠이나 잡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이 무기예요. 무기라고 해서 다른 상태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되세요? 원불교선은 무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대종사님이 그때 그런 주장을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간화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니네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라고 대종사님이 정리한 겁니다. 자, 지금 정리 잘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간화선은 뭐냐? 간화선. 우리 교도님들 간화선에 대해서 아세요? 간화선? 화두를 타파하는 게 간화선이에요. 화두를 타파하면 깨달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먹고,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 먹고. 저 보는 이 자리가 뭐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목구예요. 그럼 화두는 이목구라는 그 말을 갖다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목구 하는 당처를 보는 데 있는 거예요? 이목구 하는 그놈이 드러났을 때 화두를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목구 하는 그놈을 알아야 화두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화두가 타파된 거고, 이목구만 붙들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죽을 때까지 해도 타파 못 합니다, 그거. 이해가 되세요?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가 있어. 뜰 앞에 잣나무로 환히 보는 놈이 누구냐고. 그게 화두예요, 그게. 그 보는 놈을 잡았을 때 화두를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차 마시는 놈,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끼 닦고 그러잖아요.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차 맛을 아는 그놈이 누구냐고. 차 마시고 있는 그놈이 누구냐고. 그놈을 붙잡아야 불처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부처를 물어보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화두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화두가. 그러면 무 하는 그놈이 무잖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게 화두를 타파하는 거고 진짜 화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구라고 해요. 활구, 살아있는 화두다. 문장, 글은 죽은 화두예요. 죽은 화두. 내가 할 때 무가 확 드러나셔야지 활구를 잡으신 거라고. 화두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에서 지금 화두선이 좀 짭짤한 이득이 있었나요? 없어요. 지금 다 산속에 계세요. 열심히 지금 화두 잡고 계세요. 예. 이목고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이목고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우리 교도님들 이목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지금. 화두 바로 잡으시잖아요. 그거 안 놓고 사는 게 선이에요. 그게 화두선. 그 자리를 붙잡지 못하면 화두선 아니에요 그거. 대종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화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임시방편이라고. 임시방편.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화두선만을 시키는 것은 좋다 안 좋다? 대종사에 볼 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화두가 깨졌어. 그럼 화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목고 해가지고 이목고가 뭔 줄 알았어. 그러면 이목고라는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계속 그때도 화두 들으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키기가 어렵다고요 그게. 방편에 따라서 시킬 수는 있지만, 그죠? 우리 교도님들 여기 화두 타파타 되셨죠 지금? 이렇게 별거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 정도 가볍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화선에 대해서. 난리치고 있지만 지금 뭐 간화선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난리치고 있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분들도. 원불교는 말할 것도 없지. 이렇게 정말 잘 짜여놓은 교법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교법을 놔두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 뒤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요. 제가 이거 써가지고 우리 정토한테 그 부분을 쫙 읽어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불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뭘 쥐고 있고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가 가진 무기가 어떤 파괴력이 있는 무기인지를 우리가 몰라. 우리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만해야 돼. 그만하자. 그만해.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좌선 시간과 의두연마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땐 선을 하고 연구할 땐 연구해서 정과의를 쌍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불교 선은요 좌선으로만 원불교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하고 관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원불교 선은요 연구하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병진 정신이에요. 쌍전의 정신이고. 원불교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전을 쳐다보고 있으면 단전에서 뭔가 깨달음이 팍 열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수십 년 해보세요. 안 돼요. 단전에서 뭐가 안 나옵니다. 단전에서 생각을 밀어넣으면 단전에서 생각을 소화해가지고 태워서 없앨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단전 호흡이 길어지면 30초 넘어가고 몇 분 넘어가면 깨달음이 그냥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단전에서 뭐가 되진 않아요. 단전에서 목매지 마세요. 단전을 보는 그 자리를 봐야지. 화두를 드는 그놈을 봐야지. 이목구 하는 그놈을 봐야지. 나무아미 탑을 하고 염불하는 그놈을 봐야지. 단전에 주하는 그놈을 봐야지. 거기가 깨닫는 자리예요. 거기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선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선 오래 하면 견성할 수 있다. 웃기지 마세요. 좌선 오래 해도 견성 못해요. 연구가 없으면. 우리가 좌선을 통해서 적적성성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한 게 있어야 알지. 공부한 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되시면 경전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하는 방향을 아는 사람은 내가 체험이 딱 일어날 때 이 체험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안다고. 분별성이 없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 하고 분별지로 아는 거예요. 분별 안 해본 사람은, 어떤 게 분별성이 없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은 분별성이 없는 경지를 만나도 그걸 인식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적 체험, 내 마음의 상태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이 일치되는 순간을 만나야 돼요. 그때가 견성이에요. 견성은 체험만 가지고 견성이 아니에요. 체험이 이해될 때가 견성인 거예요. 그러면 공부 않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이 앉아갖고 좌선만 주구장창 틀고 앉아있으면 견성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시겠어요? 견성은 좌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선과 연구를 병진해야 되는 겁니다. 좌선법을 알아야 좌선을 할 거 아닙니까? 진성이 뭔 줄을 알아야 진성을 만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기 가갖고 거시기 찾아와. 저기 가갖고 거시기 가져와.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가야 알 거 아닙니까? 뭘 찾아올지를. 저기 가지고 갖고 거시기 찾아와 그러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견성 못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과 행위가 일치돼야 돼요. 그러면 아는 건 겁나게 많은데 체험이 없어. 그러면 또 견성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여기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써놨습니까? 원불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과 연구가 쌍전해야 돼, 병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보고도 견성을 못하고 이런 걸 보고도 공부길을 못 잡는다고 하면은 정말 땅을 치고 정말 통곡을 해야 될 일이야, 진짜로. 원불교 안에서. 자, 원불교 좌선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단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좌선에 대해 주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주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원불교의 좌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이기 때문에 원불교 좌선법의 특징인 것이 아니라, 원불교 좌선법의 특별함은 그러한 잡다한 것들이 없는 게 원불교 좌선법의 특별한 거예요. 실전성을 갖추고 정말 진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원불교 좌선법을 정리해 주신 것이 특별한 것이지, 무슨 거기에 단전이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단전은 필요입니다. 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막 정신없이 막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우리 교단의 수행 풍토가 너무 답답해서 좀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뭐냐, 말세의 징후가. 말세의 징후는 법문이 번거하고 해석이 복잡할 때,
그러면 말씀 말고 정법은 뭐냐? 단순 아주 간결하고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부를 할 때. 이게 정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이 정전은요, 정법이에요. 알맹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양이 적다고, 화려한 문장이 없다고, 화려한 체험들이 기술이 안 돼 있다고 원불교 선법 무시하지 마라. 당신은 원불교 선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원불교 이 좌선법을 읽어보시면 이제 큰 맥락에서 어긋나지 않고 좌선법이 앞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좌선법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